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점유권 209페이지 점유권 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을 인정하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점유권 부정이죠. 백그라운드에 정당한 권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점유권은 본권의 반대말인데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걸 법조문은 거기 209페이지 192조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그래서 법학에서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를 사실상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유권이 있는데 이 점유라는 것도 법학의 세계에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관념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2월달까지는 그냥 뭘로 바꿔서 읽으시라? 편의점 알바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간접 점유, 그 다음에 상속인,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차는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대한민국 법대 기본서는 다 목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일 간단한 상속인부터 쳐버리면, 자 214페이지 가시면 214페이지 가시고 일단 저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산이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자식은 갑 다시 외동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하시는 그 순간 소유권 자식한테 등기 없이 다 넘어가죠.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자식이 현재 미국 유학 중이다 이겁니다. 미국 유학 중이면 아버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지금 미국 있죠.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점유하고 있었죠. 그럼 점유권은 아버지가 사망하는 순간 어떻게 돼버리죠? 미국 이민가 있죠. 자식이 한국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 못 가지고 있다? 못 가지고 있다. 그럼 아버지는 사망했죠. 그럼 점유권 날라가 버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자식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식이 물건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버님이 사망하시면 그 순간 점유권도 미국에 있는 자식한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거기 214페이지 193조 제일 아래 법조문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돼 있죠. 이 조문이 없으면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214페이지 제일 아래 193조에서 이런 조문도 가지고 미국 유학가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점유권을 상속받는다 이겁니다. 근데 영원히 시험 문제는 하나뿐입니다. 이때 자식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알 필요 없이 사망하시면 무조건 그 순간 점유권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215페이지 제류의 두 번째 줄 제일 뒤에 상속의 계시를 알고 있을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상속의 계시가 피상속인의 사망입니다. 사망. 그걸 알고 있을 필요가 없다. 즉 아버지의 사망을 몰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고. 다시 앞으로 가시면 209페이지 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 지시한 사람만 점유자로 한다. 자, 집에 가정부만 있고 집주인은 외출 중이다. 그러면 집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가정부가 지배하고 있죠. 가정부를 점유자로 본다. 집주인만. 편의점 알바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물건 가지고 있고 사장은 수금할 때만 온다 하더라도 알바를 점유자로 본다. 편의점 사장을. 그래서 법이 점유 보호주자는 점유자로서 지위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면 점유자한테 인정된 권리가 점유권인데 얘는 점유자가 아니죠. 그럼 점유권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점유권의 가장 대표가 점유권에 기한 물청이거든요. 근데 점유권 자체가 없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청도 행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권리가 없죠. 그럼 의무도 없어요. 그럼 물청의 상대방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편의점 사장이 컴퓨터 훔쳐가지고 편의점에 보관해놨다. 그러면 컴퓨터 주인은 사장한테 반환 청구 소송해야지 알바한테는 소송해봐야 의미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바는 그만 둬버리면 끝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인간이 술 취해서 돌아가지고 계산도 하지 않고 편의점 물건을 갖고 나가려고 한다. 그걸 막을 수는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게 자력구직권. 스스로 자자 협력자. 스스로 힘으로 막을 수 있다. 이거 하나만큼은 인정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시험에 매년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뒤로 넘기시면 210페이지 210페이지 제일 아래 194조 간접점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차니까 갑이 컴퓨터나 집을 을한테 임대차 했다 이겁니다. 임대차면 이 컴퓨터 누가 쓰죠? 을. 누가 살죠? 을. 그럼 을이 점유하는 거죠. 이론상 을만 점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은 이 임차인 점유 앞에다가 두 글자를 넣어주죠. 뭐라고? 직접. 얘가 직접 점유합니다. 그리고 이 을한테 누가 점유권을 준 거죠? 갑. 갑은 현재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죠. 갑한테도 법이 간접으로 점유를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답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 바뀌었다. 상속인은 지금 점유 안 하고 있는데 점유를 인정하고 있죠. 그다음에 점유보주자는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접점유자도 점유하고 있지 않은데 점유를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그럼 간접점유자는 점유자 맞죠? 그럼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점유권에 의한 물청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물청의 상대방도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다만 직접 점유자를 부하기 위해서 간접 점유자한테 자력구직권은 인정하지 않는 게 다수기입니다. 자, 누가 이 컴퓨터를 침탈해 간다. 그러면 을은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을은. 근데 그걸 갑이 막을 수는 있다 없다? 갑이 막을 수 없게 해준 건 을을 보게 한 겁니다. 만약 갑이 막을 수 있다 해버리면 누가 침탈한 걸 갑이 뺏어가 버리면 갑이 을한테 너 보관 잘못하니까 나한테 물건 안 줄 거야 해버리면 누구만 손해죠? 을. 그래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력구직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간접 점유자한테. 그럼 암기는 간단하죠. 점유 보호주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랑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장을 위해서 뭐 하나만? 자력구제권. 근데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니까 점유랑 관련된 모든 권리가 다 인정된다. 다만 직접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력구제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두 줄이면 거기 세 페이지 끝이에요. 이 두 줄. 매년 나오는데 이 두 줄만 나오는 거니까 이 두 줄로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212페이지 네모사 점유의 태양 있죠. 태양은 뭐였다? 모습. 점유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1번 자주하고 타주점이 있죠. 오른쪽 2번에 선의하고 악의점유. 뭐 뒤로 넘기시면 과실 있는 점유 없는 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 그 다음에 폭력 은비한 점유 이런 분류들이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1번 자주하고 타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주 타주. 그러면 자주점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써야지 이게 자주점유 맞죠? 그 다음에 타인이 주인이니까 조심해서 써야지 뭐다? 타주점유 이렇게 됩니다. 자주점유는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죠? 그래서 뒤로 넘기시면 216페이지 가시면 거기 197조 법조문 있죠. 거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자, 소유의 의사가 뭐다? 자주점이죠. 소유의 의사 나오면 자주점유, 자주점이 나오면 소유의 의사. 마음대로 바꿔서 읽으실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공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되죠. 그래서 그럼 이게 자주하고 타주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자주점유자는 남의 부동산 시효 취소할 수 있다. 근데 타주점유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뭐 두 가지 더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주인지 타주인지는 그 사람의 내심에 따라서 결정한다. O다 X다. X.
그 사람의 내심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권리를 보고 제3자 우리 입장에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책 제일 뒤로 제일 뒤가 아니라 253페이지 가시면 책 253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2번에 자주점유에서 반가로 1번 자주점의 판단 기준 나와 있죠. 253페이지 양가로 2번 여기 가십니다. 그러면 거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사 있는 자주인지 아니면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시험이 이렇게 됩니다. 자주 타주는 주관적으로 결정한다는 됩니다. O다 X다 X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 관계에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항상 외형적 객관적 그 표현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다시 12페이지 돌아가시면 그럼 이제 우리가 제3자가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죠. 자, 갑의 물건을 을이 돈 다 주고 샀다. 그럼 을은 매수인 맞죠? 매수인은 자주다 타주다? 돈 다 주고 물건 산 건 지 마음대로 쓰려고 물건 산 거죠. 자주. 갑의 물건을 을이 훔쳤다. 그러면 을은 도둑놈이죠. 도둑놈 자주 타주? 어디선가 타자가 잠깐 들렸다. 도둑놈. 도둑놈은 남의 물건을 훔쳐서 지 마음대로 쓰려고 훔쳤죠. 도둑놈이 이거 주인 있으니까 조심해서 써야지. 이런 도둑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도둑놈도 뭐 자주 지 마음대로 쓰려고 훔친 겁니다. 소유권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써야지. 이게 자주니까. 그 다음에 남한테 물건을 빌렸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남한테 물건 빌린 사람은 다른 사람 주인인 거 인식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주 타주? 타주입니다. 그래서 212페이지 가시면 아래 양가로 2번에 소유의 의사 판단에서 반가로 1번 두 번째 줄 한가운데 따라서 있죠. 매수인이나 증여받은 자 그리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 등은 자주고 남한테 물건을 빌린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뭐 타주. 그 다음에 오른쪽 반가로 3번 가시면 타인 소유의 임하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용 경우에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남의 땅에 무덤을 설치했다. 그 사람을 뭐라 부르죠? 분묘 기지권자 부릅니다. 그럼 남의 땅에 무덤을 설치했으니까 지 땅 아님을 알면서 점유하고 있죠. 분묘 기지권자는 자주다 타주다? 타주. 여러분 책의 표현보다는 아예 이걸로 물어봐요. 분묘 기지권자라면 타주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다 끝난 게 아니고 자주 타주가 취득시효랑 관련해서 계속 나오니까 ITG 가서 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다시 253페이지로 가십니다. 253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1번 앞에 세 글자 뭐죠? 매수인 방금 봤죠? 자, 매수인이 타주인 예외도 있어요. 근데 그건 3월달에 하면 되니까 지금은 매수인은 원칙 자주다 타주다? 자주 하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여기 보십니다. 7, 8 갑하고 을하고 경계선이 여기에 여러분. 근데 을이 갑의 땅을 사면서 지가 이 부분까지 산 줄 알고 빗금친 부분까지 산 줄 알고 이것도 지가 샀다고 착각하면서 이 부지를 점유하면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농사지었다. 아니 건물 짓고 살았다. 이 부분 을이 시효취득 한다 못한다? 한다. 이 말은 이 빗금친 부분 을은 자주다 타주다? 자주입니다. 그래서 인접토지 일부를 자기 토지로 오인했다 그러면 자주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을하고 갑, 을이 지가 땅을 갑의 땅을 이만큼 산 줄 알고 건물을 이딴 식으로 지었다 겁니다. 이때는 자주다 타주다? 자주 타주? 을도 나도 착각했다니까 주장한 거예요. 근데 판사가 뭐라고 그랬다? 적당히 해라. 너무 심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건 자주다 타주다? 타주. 어떻게 구별합니까? 간단해요.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다 나오면 자주다 타주다? 타주. 그래서 거기 2번 가시면 2번 토지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용 경우에도 자점유로 인정되죠. 근데 거기 6번째 줄
2번의 여섯 번째 줄 판례 번호 다음에 다만 매매 대상 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자 포인트 상당히 초과 상당히 초과 나오면 중간 본다 안 본다 안 보고 제일 뒤에 가서 자주 타주 타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255페이지 기억이 뭐죠 여러분? 자 내용은 지금 전혀 보실 필요 없고 내용은 나중에 갖다 보면 되니까 자 해보십니다. 갑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을이 지 땅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한테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을이 갑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기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합니다. 무단점입니다. 근데 지 땅이 아님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지가 권리가 없는 거 알고 있죠. 이게 악의의 무단점입니다. 당연히 자주다 타주다 타주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그냥 악의의 무단점이 나오면 일단 타주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 목차에 기억의 목차 악의의 무단점이 나왔죠. 땡땡 뭐 타주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의 물건을 돈 주고 을이 샀다 그러면 을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은 무슨 점이요? 자점이요. 그럼 갑은요 자기 물건인데 돈 다 받고 팔았어요. 근데 아직 넘겨는 주지 않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래는 무슨 점이지만 자점이지만 돈 받고 물건 팔았죠. 이제는 자주 타주 그래서 매수인은 뭔데 자주 매도인은 타주. 그래서 여기 아래 니은의 A 있죠. 니은의 A 부동산을 매도하여 인도음을 지고 있는 자 세 글자 뭐 매도인 나오면 자주 타주 그렇게 아시고 거기 B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땅이 하나 있는데 가불병이 10분의 6 10분의 3 10분의 1 지분별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데 이 땅을 갑이 전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의 점유는 자주냐 타주냐 간단하죠. 10분의 6은 뭐고? 지 거죠. 10분의 4 다른 사람은 뭐? 타주.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는 자주다 타주다 타주. 그래서 여기 보시면 B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는 타주 점유로 본다 이겁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가지고 213 넘기고 214 196조는 뭐 큰 의미 없고 아래 상속은 했고 오른쪽 215페이지 3번 점유의 승계와 그 효과 나왔죠. 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 양가로 1번 네 글자가 뭐죠? 특정승계. 양가로 2번 네 글자가 뭐다? 원래 법학 공부하면 민법 기본서의 제일 앞에 개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다 빼버려가지고 이거 없는데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 을이 갑의 부동산 사가지고 지 앞으로 등기했다. 그럼 매매해서 등기했죠. 그럼 소유권 취득하죠. 근데 원인은 몇 가지죠? 한 가지. 매매에서 취득했죠. 이렇게 한 가지 원인으로 한 가지 권리를 취득한 걸 특정승계 부릅니다. 특정승계. 근데 그걸 기억하는 것보다 나중에 법조문 보다가 특별승계란 말도 나오거든요. 이건 특별한 승계가 아니고 특정승계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승계, 특별승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원인으로 하나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 나중에 5월달에 나갈 거니까 뭐 크게 걱정 마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여러 가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셨다. 그러면 사망이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자식은 아버지의 모든 여러 권리 다 넘겨받죠. 이게 무슨 승계? 포괄승계. 그래서 앞으로 책을 읽다가 포괄승계 나오면 낯설면 다 뭘로 바꿔버린다? 상속. 그다음에 포괄승계인 나오면 상속인 이렇게 바꾸시면 간단합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 양가를 본 특정승계 거기는 법조문이 하나 있다 없다? 있죠. 양가를 본 포괄승계는 법조문이 있다 없다? 그 말의 의미는 거기 있는 법조문 199조는 어디에서만 적용이 된다? 특정승계. 포괄승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199조 보시면 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그러면 그걸 정확히 말하면 점유자의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은,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2항 전 점유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어려운 거 아니고, 자 거의 점유는 대부분 취득시효랑 관련돼서 시험에 나오니까, 자 갑의 부동산을 을이 15년을 점유했습니다. 15년을 점유하다가 이걸 병한테 팔았어요. 팔고 등기를 넘기고 병이 7년을 점유하다가 또다시 병이 정한테 팔고 매매하고 정이 등기하고 5년째 점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다 매매했다고 나왔죠. 포괄승계, 특정승계, 특정승계. 근데 이렇게 해서 정이 살고 있는데,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갑이 정한테 땅 달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정이 알아봤더니 무기가 다른 게 없어요. 없고 이 등기 무효 들어갑니다. 무기가 없어가지고 정이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주장하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시간 하겠지만 취득시효는 몇 년? 20년. 얘는 몇 년? 5년. 부족하죠? 그럼 앞사람 것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법조문. 이게 병합이에요. 그럼 병까지 주장하면 기간은 12년이죠. 20년 된다는다. 안 됩니다. 그럼 또 을 것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사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을까지 주장하면 기간이 이제 27년 됐죠. 기간이 충분해요. 근데 앞사람의 점유도 주장하면 그 하자까지 계승하는 거예요. 하자. 근데 이 사안을 잘 봤더니 임차인, 을, 이놈이 나쁜 놈이더라. 얘가 임차인이었다. 갑했다. 임차인은 자주다 타주다? 타주. 그러면 을까지, 정이 을의 점유까지 주장하면 기간은 27년이 되는데 27년 전부가 뭘로 바뀌어버린다? 타주로 바뀌어버려요. 앞사람의 하자도 계승하니까. 그럼 27년 전부가 타주로 바뀌어버리면 정은 시효취득이 된다는다. 안 됩니다. 그러면 을까지 주장하면 불리하죠. 불리한 건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분리하면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유가 이렇게 승계가 되면 현재 점유자는 앞사람 점유를 합칠 수도 있고 분리하면 뺄 수도 있고 마음대로 분리병합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을 빼고 병까지 주장한 건 가만 보니까 정도 등기 있고 병도 등기 있죠.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 10년. 앞사람 등기도 합칠 수 있거든요. 선임 거시까지 있으면 그걸 주장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승계는 마음대로 점유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반가로 1번 다섯 번째 줄 한가운데 요컨대 있죠. 요컨대 현재 점유자는 전 점유자와 분리하여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거니와 전 점유자 점유와 병합하여 주장할 수도 있다. 근데 이 법조문은 특정 승계에만 적용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포괄 승계는 적용이 안 되죠. 갑의 땅을 을이 25년 점유했어요. 25년 점유인데 을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은 타주죠. 근데 임차인이 사망하고 병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상속인. 이 병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계속 농사 짓던 땅이니까 아버지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땅이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타주면 얘도 뭐? 타주. 근데 병은 지금 이제는 지가 상속받아서 지 땅이나 생각하고 있죠. 그래도 뭐다? 타주입니다. 그럼 병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점유를 주장하는 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그러니까 병이 나도 그러면 아버지 거 빼고 내 것만 주장하려 한 거예요. 근데 특정 승계는 마음대로 앞사람 거 빼고 제 것만 주장할 수 있죠. 포괄 승계는 된다는다. 안 됩니다. 아버지를 그대로 넘겨받으니까. 그럼 아버지가 타주면 자식도 뭐다? 타주. 그럼 합쳐서 20년 아니라 200년을 농사져도 시효취득이 된다는다. 안 됩니다. 근데 병이 아무리 농사져도 시효취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이 이제 법원에서 징징됩니다. 그러지 말고 나도 자질을 좀 바꿔주세요. 나도 시효취득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계속 징징되니까 그래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 뭡니까 했더니 새로운 권한. 근데 이거는 지금 병은 시효취득하겠다 이 말이죠. 그럼 돈을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이 말인데 새로운 권한이라는 말은 병 네가 갑한테 사든지 아니면 증여받든지 이런 매매라든지 증여 이런 새로운 권한이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병을 위한 거다 놀리는 거다. 그럼 돈 주고 사면 판사 앞에 가서 나 자주 인정해달라 이딴 말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다른 것도 있어. 뭐?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된대요. 더 놀리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봤더니 가바한테 가서 아저씨 오늘부터 제가 주인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냐 그러라고 돌려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땅 바로 뺏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타주를 자주로 잘 바꿔주겠다 안 바꿔주겠다? 안 바꿔주겠다. 근데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타주가 자주로 바뀔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아버지가 타주죠. 타주인데 자식이 상속받았다고 자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책에 없는데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병한테 아버지 것 빼고 지 것만 주장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병이 이제 잔머리 굴려요. 가만 봤더니 이 땅에 등기가 안 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지 땅이라고 지 앞으로 보존 등기 있다. 아니면 갑의 땅인데 지 앞으로 지 땅이라고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 아니면 저 빈 땅에다가 건축물 짓고 건축물 대장에 내가 소유자다 이렇게 등재를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 이렇게 해서 등재하고 2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법원을 찾아갑니다. 그때 판사님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아버지 것 빼고 내 것만 정해서 자주로 바꿔준다고 했고 제가 공적장부인 등기부하고 대장에 소재라고 표시했으니까 저 이제 시효취득할 수 있죠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근데 이 공적장부에 표시한 걸 소유의사 표시로 인정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아닙니다. 판사 내가 그때 그랬잖아. 누구한테 가서 소유자한테 가서 아저씨 오늘부터 주인 할게요. 직접 말해야지 공적장부에 표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소유의사 표시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포괄승계가. 그래서 포괄승계 보시면 위와 같은 점유의 분리병합의 자유로운 선택이 포괄승계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서 자기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아버지 거 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 줄 중간 뒤쪽에 그리하여 선대의 점유가 타주인 경우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로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권한에서 다시 소유자로서 점유를 시작해야 된다. 그 아래에다가 써놓으십니다. 상속 자체는 새로운 권한이다 권한이 아니다? 상속 자체는 새로운 권한이 아니다. 상속 자체는 새로운 권한이 아니다. 그 표현으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상속 자체는 새로운 권한이 아니다 하시고 앞으로 넘기시면 213페이지 213페이지 양가로 3번 목차가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럼 반가로 1번 5글자 뭐 새로운 권한 반가로 2번이 소유의사 표시죠. 거기 1번 동그라미 1번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가 나요.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했다. 여러분 보존 등기했다. 이것만으로 소유의사 표시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타주 점유자가 그 지상에 단지 그 소유 건물을 건축하여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했다. 자, 관리대장에 등재했다. 이것만으로 소유의사 표시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여러분 시험에 기출 판례들입니다. 좀 나온 지 오래됐지만 다 기출 판례들이니까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그럼 거기 받고 뒤로 넘기시면 216페이지 아까 봤던 197조 법조문 다시 보시면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무슨 점유? 자점유. 그다음에 선의, 평원, 공공은 좋은 거다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좋은 거다 추정한다 안 한다?
추정. 자, 자주, 선의, 평원, 공공연 좋은 거 다 추정해 주죠. 네, 첫 번째 시험 문제. 그다음에 먼저 그 전에. 그럼 여러분 점유자가 목적물을 가지고 있으면 자주, 선의, 평원, 공연이 추정되니까 점유자는 법정에서 지가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고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깨드죠. 근데 거기 좋은 거 다 추정되는데 법조문에 무과실은 추정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무과실은 추정이 된답니다. 안 됩니다. 그럼 오른쪽 양가로 4번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죠. 그럼 여러분 법원에서 점유자의 과실 여부가 문제가 되면 무과실은 누가 증명한다? 방금 좋은 거 다 추정된 거는 가만히 있으면 됐죠. 근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까 점유자가 스스로 판사님 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4번 무과실의 경우 무과실에 관해서는 추정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점유자에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그래서 요컨대 점유자에게 무과실이 요구되는 경우 등기부 취득시에서는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 없음을 증명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전주에 우리가 등기에서 추정력 공부했죠. 추정력은 언제만 깨진다? 상대방이 증명한 때만. 잘못된 등기를 증명할 때만. 그러면 등기 명의자가 거짓말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추정력이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 점유자가 목적물을 가지고 있으면 타주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한다? 자주.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지금 시어치도 가지고 싸우는데 을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이게 자주로 추정된다고 했죠. 지금 갑의 땅 가지고 을이 내가 시효 완성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시효 완성 하려면 자주가 필요하니까. 근데 싸우는데 자주로 추정된다고 그랬죠. 근데 을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추정되니까. 근데 을이 불안하니까 판사님 제가 갑한테 샀다니까요. 제가 갑한테 증여 받았다니까요. 이걸 주장하는데 전혀 주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주장이 인정 안 되면 본래는 자주로 추정됐다가 타주로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뀔 수가 없다니까요. 언제만 바뀐다? 상대방이 증명할 때만. 갑이 판사님 을은 타주입니다. 갑이 증명해 바뀌지. 이 전주 여러분 등기 명의자가 거짓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 등기 명의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지고 증명이 깨지죠. 모든 추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점유하며 있으면 자주가 추정되죠. 추정되는데 이 추정은 갑이 타주라는 걸 증명해 깨지지 을의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타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10년간 5번입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반가로 2번 있죠. 아니 양가로 2번 제일 위에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앞쪽에 따라서 점유자가 소송에서 매수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이유만으로는 자주미증이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상대방이 증명해서 깨야만 번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을이 어디에서 매매를 주장했죠? 지금 소송에서 지금 매매를 주장한 거죠. 매매, 증여. 근데 이게 인정 안 됐죠. 하더라도 타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갑이 소유자, 을이 점유자인데 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점으로 추정된다? 자주로 추정이 되죠. 이 상태인데 점유자가 소유자 갑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점유자 을이 패소 판결됐어요. 패소 판결을 받고 이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소송에서 졌죠. 그러면 본래는 자주였다 하더라도 이제 이때는 타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언제만 바뀐다? 상대방이 증명한 때만 바뀐다니까. 여기서 매매 주장 소송에서 매매 주장했죠. 인정 안 됐죠. 똑같은 말 아닙니까? 매매 주장인데 인정 안 됐으니까 졌다. 그러니까 소송 졌다는 이만으로 안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소송 지더라도 매매는 인정 안 돼서 매매라는 소송 취득이 안 되죠. 근데 자주가 타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그러면 여전히
열심히 농사 지었다. 그럼 20년 있다가 시효 취득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사안에서 갑 소유자 갑의 거예요. 근데 을 점유자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어요. 그 말은 이 등기는 당연히 유효다 무효다? 여러분 갑의 거라니까요. 그럼 이 등기 무효죠. 무효. 근데 소유자 갑이 을한테 너 뭐하는 놈이 하면서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자 갑이 승소했어요. 그럼 을이 패소했죠. 그럼 이때는 원래는 자주였다 하더라도 타주로 당연히 번복이 된다 안 된다? 번복됩니다. 이건 간단해요.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죠. 이 말은 갑이 을의 등기가 잘못된 등기임을 증명을 했다 안 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증명됐으니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 어렵고 새로운 게 아니고 항상 언제만 깨진다? 증명된 때. 증명이 안 되면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로 254페이지 가시면 254페이지 가시면 반가로 2번 있죠. 거기 동그라미 2번 가시면 토지에 그 다음에 세 글자 뭐 점유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자존심증이 번복되어 타지로 전환된다 안 된다? 매매가 인정 안 된 것뿐이지 상대방이 타지라고 증명 안 했죠. 안 바뀌어요. 근데 동그라미 3번 반면에 진정한 다음에 세 글자 뭐 소유자가 그 다음 줄 이전 등기 말소청 소송을 제기하여 점유자의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그 다음 줄 중간 패소 판결 확정부터는 타주로 전환된다 안 된다? 된다. 얘들은 누가 소송 제기했다?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다 증명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니까 타주로 바뀐다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시 앞으로 가시면 217페이지 거기 2번 점유 계속의 추정은 여러분들이 3월달에 그냥 같이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 3번 권리적법의 추정 나왔죠. 자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어려운 거 아니고 거기 시험은 거기 아래 양가로 2번만 시험이 나오는데 자 갑의 컴퓨터를 을이 훔쳤다. 도둑놈. 갑의 컴퓨터니까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을이 훔쳤다. 절도. 그러면 도둑놈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죠. 근데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 그럼 점유권은 있는데 이때 갑이 당연히 내 컴퓨터 돌려줘 소송을 제기했더니 도둑놈이 판사님 이거 제 건데요. 소유권을 주장하면 일단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걸로 추정한다? 을한테 있는 걸로 추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한다. 누가 깨야 된다? 갑이 깨라. 이게 200조예요. 근데 문제는 갑하고 을하고 명륜동 1-1번지 땅 가지고 서로 직거라고 소송 중이다 입니다. 근데 을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자주점유는 추정한데 이게 을의 부동산이라고 추정할 거냐입니다. 이건 추정한다 안 한다? 추정할 수가 없어요. 왜? 부동산은 어디에 추정력을 주니까? 등기. 갑은 등기하고 있고 을은 농사 짓고 있다. 그럼 누구 걸로 봐준다? 갑의 거. 그러면 여기 위에는 뭐죠 지금? 아래는 토지, 동산,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해서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한다 안 한다? 부동산을 점유하면 자주점유는 추정해 주는데 그다음에 소유권도 있겠지. 이건 추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걸 추정해버리면 난리 나버려요 여러분. 이걸 추정해버리면 부동산도 가지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해버리면 여러분 앞마당 말고는 땅을 살 수가 있다 없다?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살 수가 없죠. 춘천에다 땅 살았다. 얼마나 갔다? 여러분 땅이에요. 여러분 땅인데 오랜만에 갔더니 모르는 사람이 농사 짓고 있어. 점유. 근데 이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을 해버리면 누가 깨야 된다? 갑이.
을거 아니고 내 거라고 갑이 증명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데 땅 살 때마다 맨날 소송해야 돼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래서 목적문을 가지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추정하는 건 어디만? 동산. 부동산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고 부동산은 어디에 대해서만? 등기. 그래서 거기 아래 양가로 2번 점유에 따르는 권리 적법의 추정은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부동산 물건은 어디에 대해서만?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을 인정하는 등기.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 네모 2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있는데 회복자는 물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99.99%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점유자와 소유자의 관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점유자와 소유자 관계. 근데 여러분 자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주인과 붙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을 주장하지 점유권을 주장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이 점자가 오로지 점유권만 주장했다. 그는 본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본권 없고 아무런 권리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제 소유자가 내 물건 돌려줘. 이게 부딪혔을 때 두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 소유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 201조 법조문이 있죠. 뒤로 넘기시면 221페이지 202조 법조문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203조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조, 202조, 203조 이 세 가지 법조문이 묶여가지고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인지 다 알겠다. 다 알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시험장 갈 때가 된 거예요. 내일 모레 시험장 갈 때 된 겁니다. 오늘 80% 정리할 건데 그림 하나로 그 세 개 법조문 다 정리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원주 인근 평창 쪽에 어떤 사람이 전원주택 짓고 노후를 편안히 살아야지 하면서 여기다 집 짓고 살다가 생각보다 돈이 빨리 떨어져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이 집을 남겨두고 서울로 돈 벌러 떠났다 입니다. 그럼 빈 집이 남아있죠. 근데 역으로 을은 서울역 살다가 고향마을 근처 한 번이라도 보고 죽자. 고향마을 근처 왔더니 빈 집이 있더라. 들어가 산다 입니다. 을은 선이다 악이다? 어떻게 선입니까? 지가 갑의 집 살 거나 넘는 거 알고 있죠. 일단 법조문부터 봐야겠구나. 218페이지 201조 1항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의 동그라미 과실을 취득한다. 자, 과실의 동그라미 하시고 과실은 사용이익. 자, 오른쪽에 반가로 3번에 뭐라고 있죠? 사용이익. 그 과실 동그라미 만들다가 써놓으십니다. 사용이익.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앞으로 민법 법조문 보거나 내용 볼 때 항상 과실 나오면 뭘로 바꿔서 읽으신다? 사용이익. 그러면 1항 다시 보시면 선의 점유자는 사용이익을 취득한다죠. 수취할 수 있답니다. 근데 2항 보시면 법조문 2항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뭐하라? 그럼 악의 점유자는 사용이익을 수취한다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7번 보십니다. 여기 갑의 집에 지금 을이 무단으로 들어가 살고 있죠. 선이 악이. 근데 만약에 이 집을 월세를 줬다면 매달 1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집이에요. 근데 지금 을이 이 빈집에 들어가서 6개월을 살았어요. 6개월. 그럼 6개월 동안 꽁대로 산 거죠. 그러면 명절 때 갑이 명절세를 내놨더니 모르는 놈이 살고 있더라. 그럼 당연히 간단하죠. 야, 내 집 돌려줘. 내 집 돌려주면 을은 집 돌려줘야 되죠. 근데 갑은 집만 달라고 한다. 6개월치 사용이익도 6개월치 사용이익도 달라면 당연히 줘야 되죠. 얘는 아무런 권리도 없으니까 사용이익 다 줘야 됩니다. 근데 을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을이 전직 사기꾼 마지막 한 건만 더 하자 해서 갑의 집 등기를 유지해서 자기 집인 양 지 앞으로 등기버립니다. 유효 무효? 무효. 그리고 병한테 팔아요. 병은 을한테 속아서 을의 집인 줄 알고 을한테 돈 다 주고 등겼습니다.
근데 등기에는 공신력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건 아무런 본권도 취득 못하죠. 근데 살기는 누가 산다 이제? 병이 살죠. 병은 을한테 속아서 갑의집이란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선입니다. 그러면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201조 1항에 법조문이 없으면, 법조문이 없다면 얘도 지금 갑의 집에 살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갑의 집 살 권한, 남의 집 살 권한 없는데 살고 있는 건 자기 집이라 믿고. 그러면 당연히 갑이 와서 내 집 돌려주면 집 돌려줘야 되죠.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집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병도 6개월 살았어요. 6개월. 그럼 201조 조항이 없다면, 조문이 없다면 병도 지금 갑의 집에 살 권한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6개월 살았다면 갑은 병한테 집만 달라고 한다. 6개월치 월세도 월세. 그러면 이론상 병도 줘야 돼요. 근데 병은 지금 누구한테 속았죠? 너무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니까 야 얘는 집만 돌려주면 되지 사용이익까지 다 달라는 건 얘한테 너무 불쌍하니까 얘는 사용이익은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용이익 돌려주지 말라고 1항이 선의 점유는 과실 사용이익을 뭐한다?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의자는 사용이익까지 다 돌려줘야 되는데 선의자는 사용이익은 줄 필요가 없다. 이게 201조 1항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반가로 3번 보시면 사용이익 나왔죠. 거기 두 번째 줄 한가운데 보시면 판례도 건물이나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도 그 건물이나 토지의 과실에 준하는 것을 본다. 그냥 과실과 똑같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뭘로 바꿔버린다? 사용이익 이렇게. 그러면 뒤로 넘기시면 그럼 여러분 여기 이 병은 6개월치 사용한 것을 갑한테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아무런 권리도 없지만 선의점이잖아. 사는 건 부당하다 정당하다? 정당하답니다. 그러니까 갑한테 부당이득 받는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 양가로 4번 효과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도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선의점유자는 그 점유 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이게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자,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선의점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 맞죠? 다만 소유자한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다 X다. X입니다. 소유자 갑한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선의는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렇게 해서 201조가 정리됐고 그 다음에 뭐라 써야 되니까 어중간하니까 그냥 지금 10분 쉬었다가 202조 203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